한국 코스피가 워낙 잘 나갔었으니까 코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다, 포모 느낀다, 지금이라도 국장을 가야 되냐, 그래서 한국 주식 들어갈까 말까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빠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만약 현금은 100%가 있는 사람이라면 저라면은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슬 멘토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멘토입니다. 네. 자, 지난주까지 코스피가 4,200을 넘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자로 3,900대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뭐 지금 코인 시장에서는 알트코인의 하락, 비트코인의 폭락, 뭐 이런 청산 사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겹쳐가지고 시장 자체가 안 좋아요. 그런 와중에 또 한국 코스피가 워낙 잘 나갔었으니까 지금 코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다, 포모 느낀다, 지금이라도 국장을 가야 되냐, 뭐 이런 하소연 아닌 하소연, 그리고 불평 불만, 그리고 비난 조롱까지 지금 넘치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4,200을 넘어가면서 일단 이슬 멘토가 그 시장을 어떻게 접근했었는지,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뭐 진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맞는지, 주식에 워낙 관심도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한번 듣고 싶어요. 네네네. 그러면 일단 코스피가 오른 이유는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AI 산업에 투자들이 많이 하면서 글로벌 증시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스피가 더 오른 거는 사실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미는 정책이다 보니까 좀 급속도로 좀 엑셀을 밟은 경향은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코스피가 물론 많이 올랐지만 결국은 그 속에서 뭐 하이닉스, 삼성 같은 이런 종목이나 아니면은 증권사 같은 종목들이 많이 네. 올랐고, 사실 나머지 종목들은 하루에 뭐 하락 종목이 한 뭐 1,800개, 1,700개 이렇게 될 정도의 시장 상황이 훨씬 많았고요. 네. 그래서 대형주의 일부 정도가 올라서 대형주 쏠림 현상이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오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결국은 정부 정책에다가 글로벌 증시의 상승에 따른 AI 산업 투자 관련돼서 그렇게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코스피, 코스닥이 다 통틀어서 모든 종목이 많이 올라서 지수가 그렇게 오른 건 아니고, 네. 일단 대형주 위주로 많이 올랐다 이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소형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소외감을 좀 느끼고 있긴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포모 현상이 이제 아무래도 증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게, 코스피가 솔직히 4,000을 넘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넘을 줄도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4,000이 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금들이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신용잔고는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반면에 중소형주는 이제 신용잔고가 아직 그 정도로 올라오지 않았고,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저가를 뚫은 종목들도 많고요. 그래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 기관 개미들이 일단 신용으로 더 많이 끌어다가 종목 투자하는 게 대형주 위주군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개인이 거의 뭐 2조, 네. 3조 막 이렇게 매수하고, 그다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2조, 3조 매도하고, 근데 코스닥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인의 매수세가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매도세가 점점 줄어드는, 네네. 약간 이제 슬슬 이제 좀 뭐 자금의 이동이 나오는 게 아닌가, 중소형주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영상을 찍었던 게 언제쯤이었죠? 삼성 4만, 그때가 4만 5만 원. 맞아요. 네. 삼성전자가 맨 앞에 사자를 그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때도 우리는 지금 국장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이럴 때 진짜 삼성전자든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모두가 외면하고 막 안 좋다라고 할 때가 기회다라고 했던 말들 기억나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우리 영상을 찍었는데 조회수 보셨잖아요, 그죠? 예. 콧방귀도 안 깨잖아요. 그리고 이제 댓글 하나가 기억이 나는 게, 코인으로 넘어오라고 저한테 되게 유아에 그러니까요. 게스트를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때도 또 코인 하는 사람들 또 국장 조롱하고, 그때 제일 유행했던 말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요.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다. 맞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비난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활환기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우선 뭐 저희가 주식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일단 마인드부터 좀 생각하자면, 항상 최악의 경우는 어떤 투자 자산이든지 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그걸 기다리고 이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코인 시장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어렵고 힘들고 많이 하락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걸 국장으로 갈아가야 되냐, 자꾸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보면 계속 반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 좀 안타깝긴 하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그 마인드를 일단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성적으로 좀 잘 판단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코인이든 주식이든 최근 며칠은 단체로 아마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단체로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 8, 9만 원에 물리실
뛰신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렇죠. 탈출하면서 수익이 나신 분들이 많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과거에 물렸던 부분이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느끼시거나 혹은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번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 마인드 같은 경우는 포모 현상 같은 경우는 뭐 코인이나 주식이나 여기서 포모라는 게 굉장히 많이 올 텐데 이거를 견뎌내는 게 이게 마우스 클릭을 좀 덜 하고 혹은 이제 이때 공부를 오히려 더 해서 다음을 준비하는 이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들이 2조 3조 들어왔던 데가 다 하이닉스 삼성인데 여기가 멈춘다는 게 아니라 다음을 본다고 하면은 어쩌면은 중소형주를 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제 눌렸던 뭐 대형주들 중에서 뭐 좀 좋은 거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포모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계속 클릭한다든지 코인 쪽 같은 경우도 뭐 갑자기 올라가는 뭐 코인이 있으면 거기에 갑자기 막 들어가서 물린다든지 이런 것들만 이제 피하시는 게 지금 현재에선 가장 중요한 마인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코스피가 지금 4,200을 찍은 지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오늘 좀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지수 기준으로 3,900대까지 빠졌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약간 겁을 먹고 있어요. 금도 시세가 최고점 찍고 많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코인 시장도 지금 폭락을 하면서 많이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 코스피도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뭐 다른 것들도 이유가 있겠지만 국내 한국 주식이 이렇게 빠진 이유는 뭘로 봐야 할까요? 일단 환율이 제가 이거 지금 촬영하기 전까지 1,457원인가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 올라갔고요. 오늘 이제 제가 지금 찍는 게 촬영일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코스피 코스닥이 내렸는데 그 이유가 환율하고 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율적인 부분이 일단 가장 많은 부담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AI 버블 관련해서 그 타이틀을 달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이 AI 버블이라는 그 단어에 좀 예민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게 악재로 지금 다가오고 있지만 결국은 12월에 FOMC 있는 그때는 이 고용 때문에 금리 인하로 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이제 뒤에 아무래도 호재가 좀 많습니다. 파월이 물러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앞에서 잠깐 조정이 한번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유들을 보면은 다 해결될 문제죠. 왜냐하면 셧다운 같은 경우도 결국은 해결이 될 문제인데 뭐 지금 이제 아무래도 사상 최고 기간이라서 한 번도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 이게 다른 악재들이랑 결합이 돼가지고 뭐 하락하고 이런 거고 다음 주쯤 셧다운이 이제 뭐 종료될 거라고 점치는 사람들이 폴리마켓에서 그래서 지금 셧다운도 이제 미국 정치 쪽을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 살짝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화를 하는 쪽이랑 대화를 하지 않는 쪽이랑 분열이 되고 있고 그리고 상원 쪽에서 8표만 더 가져오면 되거든요. 공화당 입장에서. 그래서 8명 정도는 충분히 이제 공화당 쪽에서 좀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표계산까지 하십니다. 표계산까지 역시 좀 디테일하십니다. 근데 이제 언제 끝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좀 강경하게 민주당 쪽을 만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8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해결될 문제들이 지금 미리 한번 조정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미국 쪽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추수감사절도 있고 좀 있으면 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있고 그런데 그때까지 계속 끌고 나간다면 아무래도 민심이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은 게 우리 모두 투자자들이 산타랠리 이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아마 산타랠리가 안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코인 왔나요? 네, 코인 왔습니다. 주식은 안 왔습니다. 그랬을 때 어쩌면은 또 12월 1월 달에 좋은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조정의 전조 증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 기억으로 미국 주식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때 국장만 좀 국장이 매너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 지금 뭐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또 마찬가지죠. 가는 놈만 가는 거. 맞습니다. 코인은 뭐 비트코인 빼고는 다 죽어나고 있는 거고 지금. 국내 주식은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상승이 있었을 때는 대형주 중심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 상태에서 이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면은 이제 중소형으로 퍼지는 현상들이 이제 나왔죠. 그게 아무래도 전체 자산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결국은 큰 데에 돈이 다 들어온 상태고 거기서 이게 지금 빠져나가는 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산이 퍼지는데 과연 어느 일정 기간이 필요한가 이것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중소형으로 퍼지기 위한 그런 단계여서 이렇게 한번 올린 게 아닌가. 그리고 한번 죽여야 되겠죠. 왜냐면 모두를 부자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고 나서 결국 이 다음은 이 자금이 중소형으로 퍼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대형주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미들은 중소형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제가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희망적인 얘기 이런 거 있겠습니까? 과거에 2021년에도 그렇고
그랬겠고 2023년도 그랬고요. 네. 그때 보면 이제 거래대금이 이제 보면 코스피 거래대금은 이제 지금 그때랑 비슷해요. 상승 때.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코스닥 거래대금이 그때 상승장에 살짝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중소형주에서 약간 소외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대형주를 또 진입을 한다 그러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고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우리는 어차피 하루 이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계속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다음을 위해서 아예 저점에 있는 중소형주들을 이렇게 천천히 매집을 하다 보면은 아마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증시 같은 경우는 소형주에서 지금 살짝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전조 증상이 되고 있고 테마도 하나도 지금 살짝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지금 뭐 코인도 보니까 소형 코인에서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지금 있더라고요. 몇몇 코인들이 네. 좀 뭐 네. 깜짝 맞습니다. 이렇게 좀 튀고 있는 현상이 나오긴 해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보면 러셀 중소형주들도 지금 덜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아마 다들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닌가? 이대로 자산이 끝나기에는 뭐 버블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죠.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항상 보면 안타까운 게 그 일반 개미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는 다 이 지나온 걸 보고 난 뒤에는 여기서 이걸 갈아타고 다 대형주를 했다가 소형주를 갈아탔다가 뭐 코인으로 갔다가 이랬으면 될 텐데 왜 너네 그걸 이렇게 안 해주냐라는 식으로 그런 게 많은데 세상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대형주가 먼저 갈지 중소형주가 먼저 갈지 아니면 뭐 알트가 먼저 갈지 비트코인 먼저 갈지 그 알트 중에서도 뭐가 먼저 하고 뭐가 나중에 갈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신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지나온 상태에서 과거를 보고 왜 이렇게 안 했냐 저렇게 안 했냐라고 하시면은 이거 참 답답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소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투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를 다시 한번 고심해보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산이 항상 돌고 도니까 아시다시피 그죠? 결국은 본인이 투자하는 요소들이 정말 뭐 허무맹랑하고 이상한 것들만 아니라면 분명히 매수했던 이유에 맞게끔 뭐 오는 날도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여유를 가지면은 좀 괜찮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결국 이유가 없으면은 손절을 쳐야 되는데 이유가 있으면 분명히 그 이유를 찾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포기를 하게 되면은 끝나는 거고. 그렇죠. 포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분명히 이게 사람은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이유가 있으면은 무조건 그 이유를 따라가시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도움이 되는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환율 이야기 좀 했지 않습니까? 1,450원? 57원. 57원까지 오늘 날짜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환율이 우리 코스피나 어떤 코인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게 있을까요? 자산시장에?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는 환율에 따라 100%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꼭 안 좋을 때 환율이 오르면 그러면 환율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자산시장에서 이제 좀 매도세가 많아지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이제 제1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단점이 지금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강한 환율을 이제 딱 봤을 때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먼저 하겠죠. 그렇죠. 환차익만 해도 종목 수익률보다 훨씬 좋게 되면은 먼저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율 같은 부분은 좋은 시기에는 상관없는데 안 좋은 시기에는 하방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그런 연결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좋지 않은 시기에 환율까지 더 한 방 더 때리는 거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안 좋을 때 뉴스 기사들은 또 안 좋은 게 더 많이 나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계속 안 좋다 하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지나보면 또 그런 게 기회였던 것 같은데 그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환율이 지금 1,457원이긴 하고 뭐 여러 유튜브들 보면 막 1,600원, 그렇죠. 2,000원 이런데 사실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이쯤 되면은 뭐 어떤 정부든 정책을 발표를 할 텐데 이 정책 발표가 일단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환율 방어에 대한 것들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일단 지금 내수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이 내수 활성화 정책 이런 것도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제가 봤을 때 주식은 그때가 이제 좀 시작이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환율도 그때 같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럼 베스트고 환율은 그대로 지금 상승한다. 그럼 여기서는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달러하고 통화 스와프 이것도 확실하게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환율에 좀 더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통화 스와프는 뭐 이미 거절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게 환율에 더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심리적으로 만약 또 뭐 정부가 또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것도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환율이 좀 안정적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 환율이 이제 만약에 거기서 안정이 안 될 경우에는 심각해지는 건데 이번에 지금 이 관습상이 마무리가 짓는다고 하죠. 근데 이제 지었을 때 그때 환율이 뭐 한 10원, 20원만 내려가도 그러면은 뭐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의 가장 큰 어떤 리스크 요인이 우리는 뭘로 봐야 할까요? 제가 봤을 때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심이라고 보시는 네, 왜냐면은 개인들이 예탁금은 거의 역대급입니다. 네네. 상당히 좋은데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올라가는 거에 탈 것인가. 물론 그랬을 때 더 오르면 좋긴 한데 결국은 투자는 확률과 난이도를 봤을 때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만약에 고점에 뇌동매매가 나오는 그런 게 나온다?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분명히 증시 같은 경우는 뇌동을 유도하는 페이크적인 상승들도 많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는 늘 이제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게 간다라기보다는 박스권의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때 과연 다음 섹터와 다음 자산은 이제 어느 쪽이 내 자신에 좀 쉬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했을 때 만약에 대형주면 대형주로 가시면 되고 네네. 만약에 중소형주가 쉴 것 같다 그럼 중소형주로 가시면 되고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걸 안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제 회사원이라고 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종목에 들어갔으니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럼 일단 개미들 예탁금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으면은 분위기만 좋아진다면 네. 다시 신규 진입으로 유동성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높겠네요. 네, 저도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 주식만 꼭 한다기보다는 모든 자산들을 다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분산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코인 시장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해요. 저는 코인에 코인입니다. 항상 보면은 우리가 위기 때 어떤 자산이 지금 기회처럼 보인다라고 해도 다 외면당하더라고요. 저희도 뭐 올해 투자 시장에 있었지만 늘 그래왔지 않습니까? 예. 또 반복될지 안 될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어쨌든 투자 중인 상태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있긴 있어. 근데 그동안 이 코인 같은 건 하기 싫었다 이거예요. 알트코인은 이미 다 죽었다고 하고 비트코인은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주식 들어갈까 말까라고 했는데 한국 주식도 너무 올랐어. 근데 이제 빠지기 시작했어. 금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만약 현금은 100%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 주식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이며 아니면 그냥 또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저라면은 한국 주식하고 코인을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할 것 같아요. 코인까지? 네, 코인까지. 왜냐면 왜 그러냐면 예전에 뭐 닷컴 버블 지금 비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닷컴 버블 때는 코인이 없었죠. 네네. 코인이 없었고 주식이 그때는 가장 큰 위험 자산이었고 네네. 오히려 적금이나 그땐 예금이 지금의 주식 같은 느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 AI가 진짜 버블로 계속 간다는 가정이라면 그러면 오히려 과거의 적금 같은 그런 안전 쪽은 전 오히려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예전의 주식처럼 어느 정도 변동성을 위한 자산이었다고 하면 그건 전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안 좋은 거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 나중에 뭐 짜장면 29,000원 될 텐데 이런 거 생각하면은 결국은 제 생각으로는 주식하고 코인하고 다 그래서 만약에 제 자산 현금 100%가 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 현금은 지금 100%가 아니라 가치 85%입니다. 줄어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달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달러 100%라고 하면은 괜찮을 수는 있겠는데, 근데 만약에 국내 우리 원화 100%라면 그건 절대 100%가 아니고 85%고, 그 상황에서 얼른 주식이든 아니면 코인이든 돈이 많으시면 이제 서울에 있는 뭐 강남 부동산 이런 거죠. 그래서 뭐든 다 이렇게 분산해서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혹 아까 뭐 닷컴버블 이야기 하시면서 AI도 지금 뭐 거품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과연 AI가 거품이라는 게 진짜 기정사실화 돼버리면 지금 그런 관련주들이 다 폭락할 건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또 무섭단 말이죠. 진짜 거품이냐 아니냐 이 논란이 많긴 한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 이슬님의 관점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이게 AI 산업이 이제 만약에 버블이 이제 되려면은 물론 이제 거기 산업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냥 전 개인 투자자로서 봤을 때는 이게 버블이 되려면은 일단은 너도 나도 흔히 챗GPT 이런 것들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상하게 제 주변에는 그거를 사용을 하되 뭐 일 때문에만 사용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사용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즉 결국은 이 AI 산업에 투자하는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모두가 이 AI가 완벽한 일상화가 되게끔 만들어서 그때까지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가 지금 멈추지 않고 있죠. 만약에 이 투자가 회사들이 멈춘다, 좀 뭔가 더딘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버블이라는 게 결국은 기대감이 꺼질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외신이나 기사들을 보면은 회사들이 다 투자해요. 뭐 오늘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AI 의료 쪽으로 투자한다고 하고 엔비디아 뭐 로봇으로 투자하고 있고 더 뭐 이미 반도체는 모자르고 그러다가 이번에 하이닉스가 반도체 가격 50% 올리고 이런 것들을 다 결국은
수요가 지금 너무나 많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진짜 우리 모두가 지금 핸드폰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이 AI에 대해서도 완벽히 다 이해를 하고 회사가 더 이상 투자의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더 져질 때 네. 그때까지는 이 버블은 당연히 이어져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현재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네. 있고 또 관련 반도체조차도 수요는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공급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니까 네. 아직 거품을 논하기엔 좀 이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닷컴 버블은 제가 그때 완벽한 경험을 하진 못했지만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그때 다른 산업으로 막 계속 뻗어나가는 거는 지금보단 덜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AI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엔터로도 뻗어나갈 수 있고 그렇죠. 여러 산업으로 더 뻗어나갈 수가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무너지긴다기보다는 만약에 A라는 섹터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충족되면 이게 살짝 꺼지고 다른 B, C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좀 순환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버블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닷컴 버블 때 뭐 저도 그때 실질적인 투자자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항상 지나온 역사도 공부해야 되니까 뭐 저도 나름대로 알아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절에는 실체가 없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주가가 다 엄청나게 올랐단 거죠. 예를 들어 뭐 캔을 따면은 바로 냉각이 되는 네, 그런 회사도 있었는데 다 아실 거예요. 예. 실적이나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시절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AI 관련된 회사들은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항상 실적으로 지금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닷컴 버블하고의 비교는 일단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그 실적이 이어지고 이 산업이 계속 좀 꾸준히 전망이 있게 갈 것이냐 여기 좀 관건이 하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 내년에 이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파월의 뭐 금리나 그다음에 내년에 트럼프의 중간 선거 그다음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선거가 네네. 있으니까요. 이런 약간 정치적 이벤트들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양적 긴축도 이제 종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럼 어쨌든 연준에서는 돈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풀겠다 이런 선언이니까 최근 사례에서 보면 계속 긴축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동성 공급이 좀 안 됐던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돈이 풀려서 자산시장이 이렇게 올랐는데 만약에 대놓고 이제 돈 풀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가 저는 일단 당장 코앞에 느껴지는 건 코로나 때였거든요. 대놓고 돈 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런 유동성이 풍부하게 넘쳐나면은 그때 한번 지금 자산들의 가격이 적정가보다 훨씬 올라가는 그런 괴리가 생길 거고 그런 걸 우리는 또 흔히 약간 거품이다라고 하니까 그런 거품으로 인해서 그때 또 더 많이 오를 수 있지도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그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도 엄청 올랐죠. 아무래도 자산이 이제 풀리다 보니까 지금도 뭐 같은 상황이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결국은 일단 풀기로 결정을 할 거고 그 이면에는 결국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통점은 지방선거가 이제 내년에 있고요. 네네. 예, 그리고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정부에서는 지금 이거를 당장 절대적으로 폭락을 시키면 안 될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표랑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그때 팬데믹 이후에 돈을 풀었던 것처럼 네네. 미국도 우리나라도 돈을 푸는 행위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코인 이야기는 제가 또 따로 그런 거에 대해서 추가로 다음 방송 때 또 말씀드리면 되고요. 오늘은 국내 주식,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 그리고 주식시장의 시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슬님 모셔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와 주셔서 같이 이렇게 찍도록 하시죠.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배에다 책을 넣고 와야 되나. 그동안 해드리고 싶던 말들은 글로 다 해드렸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떨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만 보이지 실질적인 이유는 아직 안 드러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럴 때는 또 결국 시간 지나면 또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체념하고 있을 때 진짜 번개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잖아요. 올해도 그렇고 분명히 그런 시기가 오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멘탈을 좀 슬기롭게 잡아가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뭐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제가 들어가면서 그래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하고 어울리면서 술 한잔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 많이 빠졌어요? 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